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주요 정치권의 이슈들을 생생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생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예. 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한 5시경인가요?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냈던 네. 대선 후보 지위 관련한 것과 뭐 전국위원회 네. 관련해서 가처분을 다 기각을 했고요. 네. 8시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좀 안 좋은 상태로 서로 네. 감정의 고를 보이는 처음에는 상태로 하트로 들어갔다가 예. 네, 좀 이상했어요. 그 네, 부분도. 예, 예. 그리고 10시 30분에 최종적으로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 협상이 결렬. 네. 새벽에 3시에 네. 갑자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네네. 열려서 0시에 열려서 3시에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했고 후보까지 등록을 해서 네네. 공지까지 나는 고지까지 네네.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시죠? 우리나라도 처음이지만 세계 정치사적으로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한밤중에 쿠데타? 예,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한덕수 아니죠. 후보라고 봐야 아니죠. 되나요? 아직 후보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김문수 네. 후보를 오늘 새벽에 당 지도부가 취소를 한 거고요. 선출된 것이 취소된 거죠. 선관위에 네.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 후보를 등록받겠다고 해서 혼자 후보로 등록을 한 겁니다. 한덕수 네. 후보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 당원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밤 9시까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통해서 찬성 과반이 되면 후보로 확정해서 내일 선관위에 정식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민주주의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예. 일단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네네. 일각에서는 네네.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상으로 있었던 게 네네. 아니냐라는 예. 내용도 나오고 그럴 만도 한 게 이 입당하는데 또 후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그렇죠. 그냥 1시간 내로 이루어진 네네네. 거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힘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그 국힘 내에서 이루어진 경선은 그냥 쇼였고요. 예. 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한덕수하고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죠. 네네. 원래. 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한덕수로 국민의힘 후보로 갈 것이다 정해놓고 기존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경선을 시켜놓고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단일화라는 말로 포장을 했던 거죠. 예. 그 실체가 오늘 새벽에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리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있을 당시에 윤석열 네네. 대선 네네. 후보를 쫓아냈던 만드는 거. 과정. 그렇죠. 그리고 쫓아내는 과정.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 권성동도 또 검사 출신이에요. 한덕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내란 상황이고. 대행이라고 했고 네. 그 검사 출신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다. 그리고 이 검사 출신들이 이 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네. 민주적 절차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후보를 내가 정하는 대로 한다. 그 전에 모든 절차는 다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원들의 투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완전 과반이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보고요. 이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이 정당이 대선 후에 계속 언제까지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택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봤던 부분 네, 중에 네. 하나가 한덕수 후보가 마치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맡겨놓은 듯이 네, 하는 네, 네. 그 네, 네. 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좀 이상했죠. 나를 대신해서 네, 당신이 네, 네. 경선을 네, 한 네.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네. 행동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참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 국회 네. 거기에서 이제 회동을 했잖아요. 둘이서 예, 예. 하는데 그 단일화 관련 논의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당에 맡겼다. 오히려 그래서 김문수가 하는 말이 네. 당은 내가 당이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무소속인 한덕수 전 총리가 네. 모든 그 단일화 관련된 모든 협상은 당에 맡겼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과정 자체가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은 네. 김문수 후보가 이 자격 취소와 관련한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네네. 지금 5시 반이니까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추이를 지켜봐야 될지도 네네.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요. 이 한덕수 예, 예. 후보가 새벽에 갑자기 날치기처럼 입당한 부분도 날치기죠. 예. 정말 놀라운 예, 예. 상황이긴 한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당직자들은 수많은 선거를 그 실행했던 그 전문가들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건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인용하지 않고 이런 상황 인용하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리면 그 정당 내에서 경선이라는 것을 너무 희화화시키고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굳이 밟아야 되나?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저는 부정하게 된다. 예. 그래서 법원이 저는 똑바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판단도 기각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네. 5월 2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제 네네네. 표로 저희가 만든 표로 나가고 네네. 있는데 네. 3일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선출이 됐고. 됐어요. 네. 그리고 단일화 협상은 계속해서 결렬이 됐었죠. 네네네. 9일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네네. 어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예. 뭐 그 여론조사도 법원의 했고, 가처분 네. 신청이 뭐 이제 기각이 되는 기각됐고, 상황도 있었고 예. 의총이 이제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고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새벽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졌고 후보 네네네. 자격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졌고 네네네.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하고 후보가 되는 그 과정들 네네네. 지금은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네. 최종 대선 후보가 지명이 확정이 되는데 되죠. 네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 결과가 뭐 월등히 김민수 후보에게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투표율이 낮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을 예, 것 예,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네. 뭐 의원들도 SNS를 통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원들도 이거 찬반 여부 투표를 할 때 많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을 당 지도부가 결정한 이 상황을 완전히 반대가 높진 않을 걸로 나옵니다만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투표율은 분명히 경선 기간에 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 과정이 저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 위반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당규 26조 보면 후보자 등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명문화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새벽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규를 위반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공직선거법 49조 예. 6항에 관련한 건 예,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후보 네. 등록 기간에 네네네.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할 수는 이탈하거나 없다. 변경하면 안 네네. 된다고 써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명확히 한덕수 관련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경우에는 예. 당적이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한덕수의 사례는 완전 무소속이었던 것이 입당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 조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역시도 당적 변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기에는 약간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 전에 무소속이었던 후보가 당적을 변경해서 후보를 등록했을 때 후보 등록 무효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보는 알고 봤더니 당적이 다른 당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이 조항 때문에 무효로 할 수 있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등록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일정은 이렇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후보 재선출 여부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내일 전 당원 재선출 찬성이 과반일 때 네네.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네. 재선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네네. 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절차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자기 당원 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네네.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네네네. 관한 사항을 정한다. 네네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다. 네네. 이게 당헌의 74조 네네. 2항에 있다는 예, 예, 건데요. 예, 예. 상당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상황에 저는 전혀 상당한 사유에 없지 해당하지 않나요? 않는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거는 후보가 뭐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그 후보로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명백한 도덕적 흔쾌히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선출한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근거라고 보고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했던 거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거를 대법원에서 유죄 그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시키지 파기환송했죠.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그 수많은 6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 그 검토를 그 자료들을 기록을, 네, 네. 검토를 해야죠. 네. 그러면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단 이틀만 보고 다 검토했다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답을 정해 놨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유죄 취지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그게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간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할 때도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했던 거예요. 이거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일화는 이건 다 포장이고요. 정해놨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당원 단계 어떻게 해석할까 하면 다 준비를 해놨던 거죠. 예. 명백하게 상당한 사유로 하면 이런 상황이 아니죠. 네. 네. 일단 어제는 네네. 이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자격에 네네. 대한 가처분, 네네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금지 관련한 네네네. 가처분에 대해서 다 모두 기각을 했어요. 네네네. 일단,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당신은 경선 기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수차례. 그래서 단일화라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으니 현재 후보 지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건가요? 네네네. 김문수 후보 쪽에는 오히려 네네. 본인을 대선 후보라고 네. 인정한 판결이었다라는 그런 입장도 내기도 했어요. 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법원에서 인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정당의 민주적인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예. 후보 취소에 관련한 가처분에 네네. 대해서는 네네네.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네네.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네네. 4당이 시민연대가 되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거든요. 네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 전에 야5당 원탁회의를 그랬었죠? 예, 맞아요. 했죠. 그래서 예. 4월 12일 날, 15일 날 야5당 2차 선언문이 나와요. 네. 이거의 연장선에 그 정신은 아하. 뭐냐면 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선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헌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그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나왔던 거고 어저께 했던 건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연대가 안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겠지만 이번 대선에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네.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저는 20%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창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든가 사회대개혁 관련된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초기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새 정부가 새 대통령이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 당이 정말 그 결단을 해서 한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예,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네네. 이제 대선 기간 중에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네. 탄핵의 목소리도 네네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네네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네네네. 3당이 합동으로 진행을 네네. 하고 계세요. 네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조희대 포함해서 그때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같이 참여한 10명 포함해서 10명의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이미 만들었고요. 예.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보다 빨리 네네. 보다 앞서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탄핵 소추안 공개를 합니다. 그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셨어요.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네네. 아, 예. 이것도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네. 이게 그 소부로 배당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자신이 재판장인 전원 합의체로 탈취해 간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이라고 하지만 소부에 배당된 거를 빼앗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재판장이 있는 대로 빼앗아 와서 이틀 만에 판결을 낸 거 아닙니까? 네. 그 목적은 분명하죠.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굉장했던 거고 그것을 뜨거 아차 해서 법원에서 재판기를 연기를 했던 거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끝까지 판다위원회라고 출범을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인데 네네. 이거 약칭해서 끝까지 판다 위원회거든요. 예.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돼서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 친일 세력들이 아직도 있고 그 국가 어쨌든 대한민국 그 시기에 처음에 아시겠지만 친일 세력들도 국가를 거의 장악을 해서 해왔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끝까지 파겠다. 네, 이 모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부정부패나 불법 탈법적 이런 것을 끝까지 파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고 여기에서 처음에 했던 것이 그 재판기를 연기해라.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5번이나 예. 재판기를 잡혀 있는데 이거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음모다. 그래서 연기해라 했더니 그 다음날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물론 우리 당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우리 당의 공은 아닙니다만 국민의 분노도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는 이재명 이번 대선에서 정말 그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다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방해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앞에서 싸우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고릴라님께서 이거 실시간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지금 3천여 분이 넘게 함께 생방송으로 네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법부에 대한 네네. 입장을 네네. 명확하게 막 내놓지는 않았었는데 네네네. 최근 들어서는 네. 사법부를 믿지만 네.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으면 네네네. 고쳐야 한다. 그럼요. 이렇게까지 네. 강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존엄한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국민들은 받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내란에 관련된 수사를 겪으면서 지기현 판사가 정말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면서 네. 일로 계산하는 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 항고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법원도 이제 국민의 눈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물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어쨌든 정돈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조국혁신당은 잘못된 판결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신성불가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26일 소집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그 대법원장의 판결이나 지금의 사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진단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라. 이 목소리까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일락님이 실시간입니다. 주말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조국혁신당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댓글에 계속해서 담기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보겠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네네네. 48시간을 초과해서 머물 경우에 네네네. 그 관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네. 법안인데 네네.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적용하도록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이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 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최소 48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네. 있으면 자숙한 것도 아니고 온갖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찬하고 예. 파티하고 네. 물을 200 몇 톤인가요? 228톤이나 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의 세금, 혈세를 이렇게 네. 쓰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보고 그래서 48시간 이후에 반드시 퇴거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그 위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법안이 꼭 네. 통과되고 소급 네네. 적용이 돼서 네네. 윤석열 씨가 그때 썼던 모든 네네. 비용을 좀 부담하게 됐으면 네네. 하는 네. 그런 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예. 정치 이거 인생 외에 한 가지 네, 말씀을 말씀하세요. 드릴까요? 예. 지금 내란 재판이 네. 정말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아, 네, 그 부분도 그래서는 안 있어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모든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기현 판사의 행태를 봤을 때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생중계하는 법을 우리 그 차기군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똑바로 되는지 우리가 봐야죠. 그 너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네네네. 게요. 예. 지금 내란 관련한 네네. 윤석열의 재판이 굉장한 혜택과 예우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네네. 의견이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야 12일 재판에서는 지상으로 출입하게 하는 네네. 결정을 내리기는 네네. 했지만 일단 계속해서 이제 그것도 그 지기현 법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네,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가 다 공개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었고 진실을 알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내란 재판 역시 저는 우리 전 국민의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으로 는 봐야 된다. 예. 하면서 생중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댓글에 정춘생 의원님과 조국혁신당에 관련한 댓글들이 많이 응원의 댓글이 예. 담겼는데 예, 지금 보고 감사합니다. 계시는 분들에게 한 네네.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네네. 할까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당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빙선과 예행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에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할 거고요. 민주당이 약간 주저하면서 못하는 거, 뭐 누구 고발하러 가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